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은 잘하는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지치는 사람.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불편하고 찜찜한 사람.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그런데요, 혹시 이런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오래 엮이면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내 에너지는 바닥나고 내 마음은 병들며 내 미래는 흔들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때로는 오히려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알아차렸을 땐 이미 깊숙이 엮여 있고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 그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몇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왜 반드시 멀어져야 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켜드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당신이 괜찮을 때는 연락도 없다가 힘들어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 요즘 어때? 혼자 있으면 외롭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옵니다. 외로우면 누구라도 반갑지 않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사람이 고마워 보이고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립니다. 짐승 같은 후각으로 당신의 외로움을 맡아내고 그 틈으로 파고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정이 허할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이들은 바로 이런 상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당신이 힘들어할 때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척하다가 이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많이 힘들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봤는데 너한테 안 어울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회사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도와줄게.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약해진 상태를 먹잇감으로 보는 겁니다. 둘째, 점점 의존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의지해도 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나한테 물어보고 가. 무엇을 하든 내 생각에는 그건 위험할 것 같은데라며 개입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만나려 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 다른 관계들을 하나씩 차단해 나갑니다. 결국 당신 주변에는 그 사람만 남게 됩니다. 셋째, 감정을 조종합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 하면 배은망덕하네. 내가 내 힘들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당신의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관계는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존하게 되면 내 인생은 상대의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당신은 점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들은 당신을 구원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더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을 치료약이라고 속여서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의존하는 자는 독립할 수 없고 독립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어지세요. 외로움이 두려워서 이런 짐승을 곁에 두면 나중엔 더 큰 외로움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짐승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매달리게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유형은 무조건 이기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물건을 사도 말을 해도 뭘 해도 반드시 자기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듣는 사람 기분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걸 깎아내립니다. 아, 그거 나도 살까 했는데 별로더라. 내가 산 게 훨씬 더 좋아. 그 식당 거기 별로야. 내가 아는 곳이 훨씬 맛있어. 그 영화 재미없어. 내가 추천해준 영화가 훨씬 좋았잖아. 뭘 해도 자기가 더 잘 알고 자기 선택이 더 우월하다고 증명하려 듭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대화가 전쟁이고 모든 상황이 경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관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당신의 모든 선택을 깎아내립니다. 새 옷을 샀다고 하면 그 브랜드는 품질이 별로야. 내가 산 이 브랜드가 훨씬 좋아. 맛있는 곳을 발견했다고 하면 거기 나는 별로던데. 내가 아는 곳이 진짜 맛집이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거기는 관광객들만 가는 곳이야. 나는 현지인만 아는 숨겨진 곳을 다녀왔어. 이런 식으로 당신의 경험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둘째, 항상 자기가 더 잘 안다는 걸 과시합니다. 뉴스나 책 얘기를 하면 그건 얕은 정보야. 진짜 내막은 이런 거야. 어떤 주제든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가르치려 듭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은근히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하지. 내 취향이 좀 독특하긴 해. 넌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하지만 결국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당신이 기분 나빠하면 장난인데 왜 그래? 농담도 못해? 하면서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넷째, 모든 걸 경쟁으로 만듭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내가 더 빨리 먹었네. 같이 걸어도 내가 더 빨리 걸어. 심지어 힘든 일이 있어서 털어놔도 그래도 내가 겪은 일보다는 낫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기기 위해 곁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경쟁을 가장한 자존심 싸움은 결국 감정의 소모전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방어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나고 자존감은 깎여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당신은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어지세요.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아예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의 성취를 함께 기뻐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짐승들은 당신을 영원한 라이벌로 보고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는 게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늘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듣지 않는 사람. 대화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건데 이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오직 자기 이야기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그때 이렇게 했거든.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대화의 90%가 나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요즘 직장 일이 힘들어라고 하면, 아, 나도 그래. 근데 내가 겪은 건 정말 심각했어. 들어봐. 이런 식으로 당신의 고민은 사라지고 자기 이야기만 남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들의 뇌에서는 오직 자신의 경험과 감정만 활성화되고 타인의 상황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당신의 말을 듣는 척하다가 자기 이야기로 가로챕니다. 당신이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라고 하면, 아, 상사? 내 상사는 정말 최악이야. 어제도 이렇게 시작해서 30분 동안 자기 상사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이 새로 산 옷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괜찮네. 근데 나 어제 산 이 옷 좀 봐. 하면서 자기 옷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3초, 자기 이야기는 30분입니다. 둘째, 모든 상황을 자기 경험과 비교합니다. 그거 나도 해봤는데 그런 건 나한테는 쉬워.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당신의 경험은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다고 털어놔도 그래도 내가 겪은 것보다는 낫지. 나는 그런 일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무시해버립니다. 셋째, 웃으며 조롱합니다. 너 그런 걸로 힘들어해?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웃으면서 말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당신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농담인데 왜 그래? 유머 감각이 없네. 하면서 오히려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넷째, 관심과 칭찬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자기한테 돌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나도 그런 거 잘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끼어듭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얘기해도 축하해. 근데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금세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함께 있어도 늘 외롭고 대화가 피곤한 사람은 이미 관계의 본질이 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들과 있으면 당신은 계속 듣는 사람 역할만 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감정, 당신의 경험은 모두 무시당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친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만 알리고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이들에게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객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일기장이나 다름없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어지세요.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엑스트라로 남게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짐승들은 당신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도구로만 봅니다. 이런 관계에서 당신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질 뿐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미안, 술김에 그랬어. 취해서 기억이 안 나. 술 마시면 원래 그래.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책임감도 진심 어린 반성도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주더니 다음 날엔 내가 뭐 잘못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에이, 술 마신 거 가지고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들은 술을 면죄부로 사용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을 술김에 다 쏟아내고는 술 때문이야. 라고 변명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술은 억제된 감정을 드러나게 할 뿐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술 마셨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술김에 당신을 공격합니다. 너 정말 답답해.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 때문에 분위기 다 깨져. 술 마시면 갑자기 당신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평소에 쌓아둔 불만을 술김에 다 쏟아냅니다. 당신의 외모, 성격, 행동, 선택 모든 것을 깔아뭉갭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망신주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둘째, 술김에 진실을 말한다며 합리화합니다. 술 마셔야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평소에는 참았는데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격을 진솔함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진솔함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술김에 하는 말은 그냥 참지 못한 감정의 폭발일 뿐입니다. 셋째, 다음날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합니다. 내가 그런 말 했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술 마시면 블랙아웃이 와서 기억이 안 나.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기억 안 나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왜 그래? 오히려 당신을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넷째, 반복합니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 술 조심할게. 미안하다. 고 말하지만 또 술 마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들에게 반성은 그때뿐이고 실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성은 술김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숨어있던 마음이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술을 핑계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 때문이야 하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또 실수하고 사과하고 또 실수하고 결국 당신은 매번 상처받고 매번 참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술은 마음에 있던 것을 드러낼 뿐 없던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어지세요.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술 안 마셔도 언젠가는 그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술 마셔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짐승들은
술을 빌미로 당신을 공격하고 상처를 줍니다. 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독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핑계를 잘 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책임질 일이 생기면 꼭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때 바빠서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 일이 틀어지면 항상 외부 탓, 다른 사람 탓입니다. 함께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내가 담당한 부분은 완벽했는데 다른 부분이 문제였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원래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결국 손해는 당신 몫이 됩니다. 책임은 떠넘기고 공은 가로채는 짐승들입니다.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협업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기적으로 자신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미리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요즘 너무 바빠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원래 이런 일은 잘 안 해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자기 덕분이고 실패하면 미리 말해둔 변명 때문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은 항상 피해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둘째,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어. 애초에 무리한 계획이었잖아.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명백히 자신의 실수인데도 그때 누가 이렇게 말해서 정확한 지시를 안 해줘서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셋째, 성과는 가로챕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갑자기 자기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조언했잖아. 사실 내 아이디어였어. 내가 중간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야.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가 결과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공을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사라집니다. 넷째,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성과는 가로채고 문제는 남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이 지적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들과 일하지 마세요. 꼭 엮여야 한다면 반드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함께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없었다가 당신이 잘 될 때만 나타나 공을 나눠 가지려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정말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 탓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로 자기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어지세요. 이들과 함께하면 당신만 손해를 봅니다. 책임은 당신이 지고 성과는 빼앗기고 문제만 떠안게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이런 짐승들은 평생 남 탓만 하면서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당신만 호구가 될 뿐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끊임없이 더 갖고 싶어 하고 당신의 것도 탐내는 사람. 그거 어디서 샀어? 얼마야?
나도 그런 거 갖고 싶다. 좀 빌려줄 수 있어? 처음에는 관심 있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호의와 친절도 결국 이용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당신을 다 쥐어짜려 듭니다. 이들의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자원만 보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아는 사람, 당신의 능력, 심지어 당신의 시간까지도 자신이 가져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탐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도구로 보는 경향이 높고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보다는 일방적인 착취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당신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합니다. 월급이 얼마야? 집값이 얼마였어? 그 가방 비쌌지? 처음에는 호기심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맥도 파악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랑 어떻게 알게 됐어? 나도 소개해 줄 수 있어? 다음에 만날 때 나도 데려가. 당신의 관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빌리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 다음에 내가 살게.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펜, 책, 옷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들을 요구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한 번만, 다음 주에 꼭 갚을게. 하지만 갚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갚더라도 늦게 갚거나 일부만 갚습니다. 셋째,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 미안해 라고 하지만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이런 건 친구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갚을 거잖아. 당신이 거절하면 친구 사이에 그게 그렇게 따질 일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넷째,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얻으면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작은 돈을 빌렸다면 더 큰 돈을, 물건을 빌렸다면 더 비싼 물건을 요구합니다. 인맥을 소개해 주었다면 더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섯째, 부러움과 시기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샀다면 그런 걸로 뭘 그렇게 좋아해? 당신이 성공했다면 운이 좋았네. 원래 그런 일은 쉬운 거야. 이런 식으로 폄하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비교하고 깎아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당신의 기쁨을 반으로 줄여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인간관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평판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항상 부족하고 아무리 도와줘도 더 요구합니다. 끝없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베푸는 걸 사랑이 아니라 약함으로 봅니다. 호의를 계속 베풀면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는 족함을 모르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어지세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해 행위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런 짐승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당신만 점점 메말라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곁에 두면 안 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 무조건 이기려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 핑계를 잘 대는 사람,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네. 바로 그 사람이야. 하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생각났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정이 가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좋은 면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과 계속 엮여 있으면 여러분도 점점 그들을 닮아갑니다. 남을 이용하는 게 당연해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게 습관이 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행복과 불행은 전염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좋아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빠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균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벗어나세요. 진짜 관계는 나를 존중하고 내가 편안한 관계입니다.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웃음이 나오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짐승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고 퇴보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 3가지가 있고 나쁜 친구 3가지가 있다. 정직하고 신의가 있으며 박식한 친구는 유익하고 아첨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며 말만 앞서는 친구는 해롭다. 25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리해야 할 사람이 지금 떠올랐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두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